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월요일장 이번 주는 출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양시장이 일단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미중 1단계 서명 절차를 앞두고 환율도 안정화를 찾아가면서 외국인들도 지금 7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시가총액 1위하고 2위에 자리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둘 다 또 한 번 최고가를 경신을 해주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오늘 화장품주와 엔터주들이 강하게 올라주면서 중동 불안은 해소가 돼가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들은 어떠셨나요? 많은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반등장 속에서의 전략들을 일단은 잘 행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저희 종목 상담 코너로 문을 열어볼 거니까요. 참여 방법 알고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지금부터라도 연락을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역의 주와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배트맨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장 상승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하루를 함께 또 이제 시작해 주실 저희는 또 저녁 방송이니까 이제 시작이잖아요. 전문가를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열심히 해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언제든 돼 있죠. 네. 아주 멋진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시청자분들 궁금증 해결을 해드릴 거고요.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하신다면은 상담을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을 주실 수가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지만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으신 다음에 상담 신청 넣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의 카톡방은요, 무료 카톡방이죠. 문자로 샵 4989번으로 정재훈 전문위원의 톡방에 입장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문자 주신 분들을 한해서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접수가 되는 동안 저희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상당히 시총 상위 종목들이 거의 다 상승세가 나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의료정밀업종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재훈 위원께서는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워낙에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이 이제 권해드렸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렸었기 때문에 오늘 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최고치를 다 했었잖아요. 네. 그 표정 너무 좋아서 지금 기뻐서 그러시는 거죠? 네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오늘 시장 보고? 일단 오늘 시장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장을 끝까지 못 봤습니다. 오후장에 제가 오후장에 미팅이 좀 있어서 간간히 좀 확인을 해봤었는데 여전히 외국인 쪽의 매수가 좀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의 차익 매도는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그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상세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역대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10만 원짜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움직였는데 사실 지난주 말부터 해서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은 삼성 SDI예요. 삼성 SDI가 오늘도 4%대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지난주 금요일 날 7%대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2차 전지 살아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좀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차트나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IT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처럼 2차 전지 쪽 섹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이버처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4차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쪽의 시장은 포커스를 여전히 좀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적으로 작용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은 바로 LG 생활건강이었었죠. 4%가 넘는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내수 섹터들, 즉 중국 관련주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큰 폭의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래소 시장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 상장하고 있는 2,200개 이상의 종목군들, 양시장 포함해서 거의 뭐 1,500개 가까이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3분의 2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근데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쪽에서의 매수가 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은 여전히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고요.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 그 다음에 카지노라든가 면세점, 이런 기업들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쪽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중소형 장비 섹터라든가 아니면 소재 이런 쪽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보통 한쪽의 섹터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하락폭이 좀 비교적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조정을 받는 IT 쪽, 장비 쪽이라든가 소재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깊은 조정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시장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속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 주도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눌림목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장도 마찬가지 될 거예요. 한 번 더 중국 관련 섹터들이 움직여주느냐. 만약에 이쪽 섹터가 움직여주게 된다면 IT나 제약 쪽 같은 경우는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다음 부분들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순환매로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IT 쪽에 있어서의 장비주들, 소재주, 부품주 이러한 쪽에 있어서도 눌림목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중국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화장품이라든가 면세점,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카지노 이런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되고 국내로 입국을 하게 된다면 매출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은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변수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IT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가장 높아요.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그래도 많이 올 작년보다 올해 성장할 수 있는 폭이 큰 섹터가 일단 IT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 따라 들어가는 거는 중국 관련 섹터가 될 것 같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받아먹는 섹터는 IT, 장비, 소재, 부품 이런 쪽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 기억하시고, 중국 관련 섹터가 내일 또 쫙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눌림목을 좀 기다려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내일장에 대한 코멘트까지 살짝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늘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와 더불어서 IT 그리고 4차 산업 관련주들까지 앞으로 계속 지켜볼 만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의견은 꼭 계속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상담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본격적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을 주실 수가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무료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실 수 있는 무료 카톡방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원 전문위원의 무료 톡방은요. 샵 4989번으로 정재원 전문위원의 톡방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정재원 전문위원의 카톡방에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링크를 시청자분들께 직접 답장으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톡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상담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금 첫 번째 상담이 오늘 장에서 정말 완전 이슈였던 종목이 들어와 있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내오셨는데 1924님의 종목이고요. 매수 가격 52,000원, 비중 30% 담으셨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딱 6만 원에 마감이 됐고 1924님께서도 지금 수익 중이신데 3만 전자였는데 전문가님 어느새 지금 6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장중에 오늘 6만 원 돌파가 이슈였는데 딱 6만 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당연히 전문가는 얼마까지 볼까라는 이런 궁금증 때문에 연락을 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정재원 전문가께서는 얼마나 보시나요? 삼성전자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겠죠? 그렇죠. 삼성전자의 흐름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우선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을 보고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과거의 실적이라든가 그 실적을 감안을 해서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베팅이 좀 많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잠깐 실적적인 좀 부분들을 볼게요. 네.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올해 반토막 가까이 더 났어요, 사실. 그런데 올해 작년이죠. 작년 반토막 가까이 났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3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만성 저평가예요. 만성 저평가였던 그런 사항들이었었거든요. 근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그리고 또 한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가전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요. 비메모리 쪽에 투자도 많이 늘리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인 상황인데 우선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52,0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이만큼 상승을 했죠. 8월 달부터. 이만큼 상승을 하고 저점 자리대가 12월 달에 눌러주고 난 뒤에 상승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갖다 찍어보게 되면 요 자리대가 목표가가 되겠죠. 얼추 다 왔어요. 삼성전자는. 그렇다는 얘기는 추격 매수를 하는 자리대는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내일 정도에서는 한 번쯤은 절반 정도는 챙겨놓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확인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21선 자리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가져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일 정도에는 한번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좀 차익을 해놓고 나머지 물량만 이만큼 요 폭으로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 자리대까지 쭉 해서 이어보게 된다라면 그
그 자리대가 한 6만 한 3천 원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6만 3천 원 언저리 때까지도 일단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좀 더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일단은 지금 꾸준하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5거래일 연속 올라줬는데요. 내일장에서 일단 한번 수익을 청산을 해주시고 절반 정도, 나머지 절반 물량은 6만 3천 원 목표가 잡고 계속 보유하고 가보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수익 내일 꼭 절반 청산하시고 또 나머지 물량 가지고 언제든지 상담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역시나 문자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509님께서 대륙재관을 보내오셨는데 일단은 매수가가 4,800원 그리고 비중이 10% 담고 계신 종목입니다. 종가를 보니까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고 일단은 매수가를 보니까 11월에 급등이 좀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근데 최근에 지금 좀 조정을 받다가 그래도 좀 오늘도 좀 올라줬고 반등이 좀 나오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륙재관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선 차트의 모습을 좀 보면 윗꼬리를 좀 상당히 많이 다는 그런 성향의 좀 기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별권역에 있어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대륙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 캠핑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뭐 부탄가스라든가 요런 쪽 연료관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을 좀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201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역성장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과거에는 캠핑에 대한 얘기들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캠핑에 대한 얘기들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물론 캠핑 쪽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옛날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성숙 단계에 좀 진입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역성장 구간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주가는 탄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바닥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조금 시간이 걸릴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5,000원 언저리대 241선 자리대가 5,000원은 살짝 하회하는 자리대인데 이 자리대까지는 조금 더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대륙재건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저희 다음 상담 그럼 또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시청자님과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연우. 연우요? 예.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예. 되시죠? 25,800원의 비중 30%. 이 종목 오늘 매수하셨어요? 예, 근데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작년 재작년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니까 올해가 엄청 영업이익 좋고. 네. 차트를 보니까 완전히 바닥인데 그 영업이익이 왜 차트가 지금 처가 있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좀 너무 좀 영업 대비 너무 바닥에 있어가지고 좀 오늘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떤가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판단하고 매수를 하신 게 잘 매수를 하신 건지부터 일단은 정재현 전문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증이 많이 풀리실 것 같은데 일단 연우에 대해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더 많이 한번 질문을 좀 해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매수하셨어요. 예. 추격 매수. 그죠? 근데 너무 바닥에 있다 보니까. 어찌됐든 추격 매수. 예. 그죠?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혹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 올해가
한 200% 이상 좀 급등 좀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재무 구조를 보니까 유보율하고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매수를 했죠. 일단 잘 보셨어요. 예, 종목은 잘 보셨는데 보시게 되면 연우가 실적에 대한 추이를 좀 먼저 보게 되면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역성장을 좀 시작을 했죠? 예, 그죠? 그러면 주가도 한번 볼게요. 예,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역성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도 역성장이 나온 거예요. 그죠? 예, 예, 요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이제 올해 2019년도를 땡 하고 보니까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예, 턴어라운드가 되면 주가는 올라가야 되겠죠? 예, 내일 다시 일봉으로 볼게요. 19년도 들어섰는데 19년도에 올라서는 듯 했으나 다시 빠졌어요. 그죠? 예, 그러면 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연우가 용기 만드는 회사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용기 만드는 회사고 오늘 중국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예, 그러면 화장품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우에게는 실적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30%를 한꺼번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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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 조금 쉬어갈 수 있어요. 예, 조정을 조금 받을 수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그럼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되면 한 28,500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올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작년보다 약 한 15% 정도 더 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이게 가격이 뭐 고평가가 돼 있다거나 그런 거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이제 주가가 조금 눌린다 하더라도 조금 더 가지고 가시고요. 예, 한 28,000원대 중반 정도 때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익 내실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배트맨 일부에서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활용하시면은 곧바로 연락을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혹은 문자 샵 4989번 그리고 카카오톡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데요. 오픈 채팅만 참여 방법은 샵 4989번으로 정재훈 전문위원의 톡방에 입장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정재훈 전문위원의 카톡방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주소를 시청자분들께 문자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을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한 샵 4989번 번호를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아이고, 이거 고 아픈 거에 대해서 뭘 한번 해놓을 것 같은데, 송원산업요. 성원산업,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비싸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1,660원요. 비중은요? 비중은 10%입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막 고가에서 잡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리포트들은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지금 안 매도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한번 더 물어보고 결정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생각하시는 목표가 있으세요? 오빠는 뭐 2만 한 2, 3천 원 정도 봐요. 2만 2, 3천 원. 알겠습니다. 정재현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 나 이놈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그래요. 이게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아, 예. 아, 이게 제가 보니까, 저 외국 기업들도, 외국 사람들도 좀 들어와 있고, 회사 경영도 뭐 흑자고, 매출도 괜찮다고 이렇게 나와서, 이걸 추가로 매수되는가 싶어서, 그걸 한번 전화드려봤습니다. 지금 이게 화학업종 자체가 예. 옛날에는 상당히 좋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을 할 때 중간재를 많이 수출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중국이나 인도나 이 화학 쪽에 있어서 자력으로 할 수 있게끔 설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아, 예, 예.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된 상황이었었고, 그러면서 예.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된 요인이 된 거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좀 쌈박질 좀 했었죠. 예, 예. 그러한 영향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란이랑 또 한판 했죠, 미국이.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 화학 업황이 그다지 썩 좋아 보이거나 하지는 않아요. 아, 근데 그래요? 올해는 일단 예상하는 거는 작년보다 놓고 봤을 때는 한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주당 자산 가치도 지금 2만 원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예. 만약에 이 친구가 배당을 좀 많이 준다라면 예. 저는 조금 추가 매수를 좀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아, 그럼 그래- 지금 추가 매수는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예. 네, 특히나 이게 제가 지금 이 산업재 쪽 섹터는 그다지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뭐 20-30%씩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구간마다. 예.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역별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 예.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제 판단에는 예. 그냥 보유하고 계신 종목만 비중만큼만 좀 보유를 하시고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 예. 일봉을 보시는 것보다 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 10개월 선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예. 그럼 올 시켜는 올 연말까지. 아니요. 이 그 월봉 차트의 10개월 선이 지금 아, 예, 예. 한 18,000원 언저리가 되거든요. 예. 그 언저리 때까지, 그러니까 17,000원에서 18,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때 조금 비중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좀 네, 더 그럼- 보거나 그렇게 하시는 예.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어렵고요.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예, 예, 네.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네, 다음 상담 곧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지금 고르지 못한 관계로 일단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따가 연결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상담으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셀리버리 궁금하다고 연락 주셨어요. 5681님의 종목인데요. 매수 가격이 62,000원 그리고 비중은 20%를 심으셨습니다. 자, 일단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 최근에 잡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셀리버리 일단은 한창 잘 갔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전망이 좀 어떨까요, 위원님? 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예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부분들 때문에 지금 흐름들이 좀 나온 상황인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그냥 단기적인 흐름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62,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추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마 한 번 더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7만 원 정도 대 초반, 7만 원대 초반 정도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건 단기적인 흐름들로 좀 대응을 하고 나오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62,000원짜리 때에서
이걸 투자적으로 길게 투자할 생각으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7만 원 언저리 때부터는 일단 차익을 해 나가면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7만 원대 되면 20%니까 절반 정도 좀 챙겨 놓으시고요. 나머지만 뭐 한 정고점 자리대, 요 자리대까지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또 계속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한국 화장품 제조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33,500원에 20%요. 33,500원에 20%요? 네네. 이 종목 혹시 오늘 지난주에 매수하셨나요? 예, 지난주에 했어요. 아, 근데 오늘 왜 수익 실현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아버님? 내일 쳐다보지 못하니까. 아, 그쵸. 예, 오늘 그래, 이 꼬리가 아주 크게 달려가지고 내렸네요, 그래. 네, 엄청 길게 달려 있는데 일단 한 번 더 그래도 슈팅이 나올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정재현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한국 화장품 제조가 네. 조금 변동성이 좀 커요. 그렇다고 이 친구가 실적이 참 잘 나오거나 하는 기업은 사실 아니에요. 네. 적자는 아니지만. 네. 33,5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고 수익 중이세요. 수익 중이신데 이게 좀 많이 확인을 못 하다 보니까 네.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도 뭐 별거 없죠? 네. 네. 개인들만 매수했죠? 내일 뭐 팔아야 될지 뭐 아니면 저는 일단 챙기고 보자라는 의견이에요. 네. 일단은 내일은 반등이 한번 더 나오게 된다라면 38,000원, 39,000원 자리대, 그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챙겨주는 그런 자리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등이 한번 더 나오게 되면 네. 아버님 성향에는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계속 지켜서 보셔야 되거든요.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계속 지켜보시지를 못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 쪽에서도 괜찮은 종목군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 좀 보시든가 아니면 좀 안전한 종목군들 위주로 같은 업종에 있겠지만 뭐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한 종목군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네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내일은 꼭 수익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AD테크놀로지 3538님의 종목인데요. 16,700원에 25%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일단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찍었는데 지금 수익 중이신데 일단은 음봉으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장에서 수익을 챙길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이거 참 어려운 종목이에요. 왜 웃으세요? 왜 어렵죠? 진짜 어려운 종목이에요. 왜요? 저도 사실 네. 정말 제 가족분들한테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반등 시 매도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근데 매도를 하고 나서 일단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공시를 봐야 돼요. 공시를 보게 되면 이게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이라고 있어요. 이걸 보시게 되면 뭐냐면 TSMC VCA와 계약 해지를 했어요. 복수 파운드리를 이용하기 위한 VCA 계약 해지거든요. 이 TSMC는 대만의 반도체 업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계약 해지를 했어요. 그것도 12월 17일 날.
근데 12월 17일 날 그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 날부터 V자 반등이 나왔어요. 이건 뭘 뜻할까? 뭘 뜻할까요? 뭘 뜻할까요? 글쎄요. 저도 모르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삼성이 네. 비메모리 투자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AD테크가 TSMC가 상당히 중요한 고객사예요. 근데 이걸 해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얘네 삼성에 붙는구나. 그게 시장에 반영된 겁니다, 지금. 이게.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나온 거예요. 잘 사셨어요, 싸게. 싸게 잘 사셨는데 지금은 요 부분들을 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추세를. 그 요 자리대 2만 지금 1,000원이에요. 2만 1,000원짜리대를 깨게 되면 일단은 저는 절반 정도 챙겨놓고 다시 보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상승을 해 나가고 있고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 친구가 실적에 있어서의 반영이 작년부터 되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좀 챙겨놓고 눌림목 구간을 좀 다시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추후에도 조금 봐야 될 그럴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절반 정도 좀 챙겨놓고 나중에 좀 다시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격이 좀 벌어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격이 좀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2만 1,000원을 깨게 되면 절반 정도 일단 좀 챙겨놓고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손절가를 챙겨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21,000원 손절가 지키시면서 계속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문자 상담이네요. 9262님께서는 다스코 지금 고민 있다고 남겨주셨는데 다스코 6,550원에 10%라고 적어주셨어요. 일단은 지금 약수익 중이신데 다스코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종목인가요? 저도 처음 보는 종목입니다. 다스코. 네, 일단은 6,55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여기서 딱 봐야 될 거는 토목 쪽이네요. 건축자재 단열재 보드 생산하고 태양광 쪽선 신재생 에너지 사업하고 있네요. 뭐 돈 안 되는 쪽은 다 하고 있네요.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역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19년도도 보게 되면 아직까지 4분기는 안 나왔지만 분기별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작년도보다는 2018년도보다는 좀 역성장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재무구조 좀 괜찮은 상황이고요. 배당이 2.4%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대주주에 대한 부분들 물량을 다 보게 된다라면 약 한 670만 주 정도 되네요. 그러면 유통 물량이 한 86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요 부분들에 있어서의 흐름들이에요. 저는 요거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차트도 오랜 시간 동안에 긴 조정을 마쳤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바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더라도 한 8,000원대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8,000원대 한 8,300원에서 8,500원 그 정도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네. 10% 비중은 딱 좋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한 8,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스코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렸습니다. 일단은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고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다스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또 잠시 뒤에 또 종목 상담 코너, 종목 상담 프로그램 9시부터 또 시작을 하니까 그 9시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알찬 내용의 강의를 전해드릴지 저희가 다음 코너로 바로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시청자분들께 베스트 투자 팁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주제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주제는 잠시 뒤에 이렇게 하단에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해주시죠. 그러도록 하지요. 급락장 대응 방법 했고요. 급반등장 대응 방법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이 지금 갈피를 잡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IT 쪽이 계속 움직일 거다라고 그런 판단이 돼서 IT 쪽 섹터를 계속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체감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시장의 흐름들이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고 나서 화장품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면세점이라든가 호텔, 뭐 호텔신라 뭐 이런 기업들 있죠. 카지노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나름대로 체감은 좋았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두 가지를 측면을 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정을 받는 것들, 즉 IT 쪽 섹터잖아요. IT 쪽 섹터에 조정받는 것들을 이용해서 눌림목이라 생각을 하고 나서 그 종목군들을 모아갈 거냐. 요거 한 가지와 나는 빨리빨리 승부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투자자분들도. 그럴 때는 내수 쪽에 있는 그런 포지션을 놓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구간은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유튜브에도 좀 올려드렸던 부분들이지만 코리아나나 이런 부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썩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는 부분들보다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큰 종목이든 작은 종목이든 상관없이 좀 우량 그 실적이 좀 나와주는 그런 기업들이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뭐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도 저는 굳이 권해드리진 않았었어요. 유튜브를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나 이런 기업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요. 이 부분들 한번 보세요. 역배열권역에 있는 기업들은 좀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떠한 이슈, 즉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에 방문을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며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정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렇게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각 이동평균선도 저항자리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항자리이기 때문에 이격이 좀 멀리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은 한 차례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는 거예요.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죠. 코스맥스도 어찌됐든 간에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9%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많이 올랐던 부분들인데 다른 종목군들보다도 일단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나 이런 부분들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종목이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격이 과도하게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여요. 물론 코리아나나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아모레퍼시픽 괜찮고 LG생활건강 괜찮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 14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살까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반대로 코리아나나 한국화장품이나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을 과연 직장인분들이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섹터 내에서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는 이격이 이렇게 크게 좁게 있잖아요. 그럴 부분들보다 차라리 제닉이라는 기업이 좀 더 낫겠죠. 물론 기술적인 흐름상 놓고 본 거예요.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별권역으로 눌리고 있으니까 먼저 선반영을 받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놓고 이격이 과도하게 좀 벌어져 있는 걸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눌림목을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IT 쪽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급등이 나왔다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는 11선 지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11선 지지를 AP 시스템 같은 경우 보게 된다라면 11선을 깨졌죠.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지의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에 AP 시스템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21선을 하회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매수 관점입니다. 저는 이 구간부터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즉 21선 이탈 시 손절, 뭐 이익 실현, 뭐 이런 종목 상담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실적이에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좀 전에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IT 섹터가 가장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 차트를 보세요. 올라간 것도 없어요. 올라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길게 보게 된다라면 그만큼 6만 원 가까이 갔던 주가가 2만 원도 깼고 이제 3만 원대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봐도 좋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SFA도 무거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른 종목 뭐가 있을까요? 야스나 이런 종목 역배열이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다른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원익 QNC 같은 것도 있잖아요.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한번 눌린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머티리얼즈 21선 깨졌네요. 요거 저는 밀리면 매수 관점으로 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럼 결국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내수 쪽에서 수익을 좀 내고 거기에서 수익 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씩 IT 쪽 섹터를 다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펼치게 된다라면 좀 더 좋다라는 거. 21선이 깨지면 뭐 이익 실현하고 그 부분들보다도 21선이 깨지고 내려가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 밀려 내려왔을 때 받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다. 근거는 올해의 실적이 작년보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얘기고, 아직까지 이 부분들에서 고점권역에 왔다, 과열권에 왔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행을 해서 하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내일장에 잘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난주만 해도 하루하루 냉탕과 온탕을 오가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혼돈의 시장 속에서도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잘 헤쳐나가야 하는지 오늘은 주제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좀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내일장에도 종목 대응하실 때 많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정재훈 전문위원의 카톡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은 샵 4989번으로 정재훈 위원의 카톡방 입장하고 싶어요라고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방송 끝나고 나서 정재훈 전문가의 카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입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일단은요 잠시 뒤에 배트맨 2부에서도
종목 상담은 이어지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의 배트맨 일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